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안건으로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법을 제가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수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시켰던 특검 수사가 드디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내란 특검법은 2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4차례, 최상병 특검법은 3차례나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끝끝내 제2요구권을 남발하면서 번번이 폐기됐던 법들입니다. 그만큼 특검 출범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드디어 출범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3대 특검이 드디어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한 가지씩 짚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우선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4명을 확정하고 바로 각 수사기관 순방에 나섰는데요. 이건 상당히 빠른 행보입니다. 특히 남부지검에서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이 있으니까 담당 검사들 파견을 요청한다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연속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깊이 파고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만 남부지검장은 친윤 중에 친윤으로 꼽히는 신흥석 지검장이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서 파견되는 검사는 애당초에 거부하는 게 맞는데요. 오히려 파견을 요청했다니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여기에 내란 특검에 임명된 조은석 내란 특검의 행보는 좀 많이 이상한데요. 특검보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벌써 9명의 차부장급 검사들이 파견돼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보통은 특검보까지 확정한 다음에 본격적인 수사팀을 꾸리는 게 일반적인데 조특검은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더 흥미로운 건 사무실 문제입니다. 동부지검에서 시작해서 결국 서울고검 청사 4개층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선택일까 싶습니다. 내란 수사라는 게 결국 검찰 조직 자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그 검찰청 안에 들어앉는다는 건 어떻게 봐도 이상한 거죠. 최상병 특검의 이명현 특검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요. 특검보 후보 추천에서 정당 가입 경력 때문에 자꾸 바뀐다고 하는데 이건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원천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건 법조인들 중에 정당 가입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긴데요. 이것도 특검법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특검마다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차이가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김건희 특검은 빠르게 체계를 잡고 있고 내란 특검은 인원은 많이 확보했지만 독립성에 의문이 있고 그나마 해병 특검은 꼼꼼하게 점검하며 진행 중입니다. 결국 이 3대 특검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몇 주간의 행보가 결정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진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의 초기 행보를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국민들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반드시 단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정작 특검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사무실 문제인데요. 처음엔 서울고검 청사를 쓰려다 결국 서울 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조특검 측은 내란 특검이 군사 관련 수사이기 때문에 민간 건물에서는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국민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렇게 뼈 아플 수 있을까요? 내란 특검은 당연히 검찰을 수사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계엄령 당일 검찰총장 심우정의 비화폰,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 과정에서 대검의 움직임 등 검찰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 사무실을 검찰청 안에 차리겠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나 이거가 우선 궁금해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그 대검에 방을 마련해 달라고 했잖아요. 서울 고검에. 아, 고검에 참 고검. 거기다가 방을 마련해 달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조은석이 고검 좋은 건가? 서울 고검장을 했었죠. 네. 본인이. 자기가 거길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좀 특이하긴 해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특검이 다시 검찰 건물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겠다는 게. 예. 그리고 고검장급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맞지 않지. 일단 보는 눈이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네. 우박이라고 하잖아요. 우려 섞인 박수를 좀 보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괜찮았나 모르겠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디서 쓰는 용어입니까? 만들어 오셨어요. 어제 나왔어. 어제 내 방송에서. 근데 이 우박이라는 그 여론을 본인도 모르지 않을 텐데 굳이 왜 그러니까. 고검에다가 검찰 내에다가 그 중요한 내란 특검을 갖다 그러니까 거기다 사무실을 검찰과 왜 차리겠다는 거야. 내통하지 않을까 이걸 우려하는데 그 우려를 알면서 검찰 안에다 사무실을 차린다? 물론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아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내 방법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의도가 뭐지? 왜 거기가 편한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그 보안이 유지된다는 건가? 잘? 조은석 특검이 아니 어떻게 유지가 돼? 오히려 세지. 그렇죠. 사실은 출입하는 거 누구 출석하고 네. 이런 게 사실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되잖아요. 고검 청사 안에 특검 사무실 그러니까. 있으면 그게 검찰의 출입 그 통제 시스템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도청될 일도 없고 누가 들어올 수도 없다 마음대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 제가 보기엔 그 끝까지 그 검찰총장직을 놓고 경쟁하다가 총장을 못 하고 나온 게 한이 맺혀서 그런가? 왜? 윤석열하고 경쟁하다가.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 들은 거 없어요? 그 검찰 사랑이 심하다. 검찰 사랑 때문이다. 검찰이 그동안에 너무 낮게 평가되고 검찰의 노력이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했다. 근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검찰이 실질적인 수사 능력이 있고 또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의 방향과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검찰을 써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제일 잘하고 있고 내가 믿는 거는 검찰 수사력이다. 요 얘기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으면 지금 김용현 풀어줍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이 수사를 못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정치적인 의도다. 수사 능력이 없어서 풀어준 게 아니고 네, 능력은 있는데 능력은 인정하고 있고 심우정이 잘못하고 윤석열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네. 이 지지하면 다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내가 건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의 실질적인 능력과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억울한 점도 풀면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박세현 고검장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박세현이었거든요. 박세현 고검장은 심우정 때문에 좀 많이 열받아 있던 사람이고 심우정이 즉시한 거나 보통한 거 포기했을 때 되게 화나 있던 사람인데 우선을 풀어줄 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도 뭔가 이제 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자기네 조직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다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좀 힘들어 했었다고 들었고 그런 맥락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조은석과 박세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더 큰 문제는 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입니다. 박영수 특검 시절에도 검찰 충성파들이 특검팀에 파견돼 내부 정보를 빼돌린 전례가 있는데요. 수사 내용을 검찰총장이 특검보다 먼저 아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게 바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 판국에 아예 검찰청 안에 앉겠다는 건 첩자 활동을 더 쉽게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 수상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조은석 특검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과 면담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사 대상과 수사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국민들은 당연히 알고 싶어 합니다. 검찰 조직을 함께 지켜주자는 모종의 합의라도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처분인데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데도 특수본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피의자들을 풀어줄 생각인가요? 과거 이재명 대표나 정경심 교수,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는 쪼개기 기소까지 해가며 억지로 구속을 연장했으면서 정작 내란 주범들한테는 이토록 관대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은석 특검의 이런 행보는 검찰주의자들이 가진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유능한 검사라도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관성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이건데요. 조은석 특검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준 뒤 언론을 통해 역시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검찰 조직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입니다. 지금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한 상태인데요. 이런 시점에 조은석 특검의 행보가 검찰 살리기 프로젝트가 되는 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은석 특검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를 교체하거나 다시 특검을 꾸리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미 계엄령 사태로부터 6개월이 넘게 지났고 핵심 증거들이 사라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분명 수사 능력이 있는 인물인데요. 특수통 출신 검사로서 60명이 넘는 파견 검사들을 이끌 역량을 갖춘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점을 고려해서 그를 특검으로 지명했을 것이고
내란 수사에 대한 의지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인데요.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특검의 행보를 끝까지 감시하는 것뿐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진짜 내란 세력을 단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조직을 살리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김용현과 여인영의 구속 연장 여부, 윤석열에 대한 수사 착수 시점, 검찰청 내 사무실에 대한 해명 같은 것들이 조은석 특검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기준이 될 텐데요. 국민이 방심하는 순간 수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왜 검찰청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지,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지, 내란 주범들의 구속 연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주의자의 한계를 넘어서 진짜 내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몫인데요. 조은석 특검이 검찰 조직 보전이 아니라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12월 계엄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이 이번에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검에 2개청을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물론 근데 우려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우려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한번 검토해 보는 거겠거니 뭐 사실이 아니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화되는 걸 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검찰을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분이. 예. 그런 걱정이 하나 들고, 내란 특검은 검찰을 수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 심우정의 비화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흔적들이, 또 그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와 관련해서 대검이 움직인 그것도 나왔고, 근데 그 소굴로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을 낸다는 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라고 본인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고, 보안상 뭐 가장 거기가 효율화돼 있다,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은 국정원이나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땠을까요? 그게 이유였다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듯이 여기를 가서 그렇게 있으면 사실은 특검팀에 우리가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수사 성과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그 안에서 첩자질을 하는 인원들이 분명히 포함돼서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은 역대 특검이 그 발동됐을 때마다 항상 그 짓을 했었어요. 첩자들을 들여보내가지고 특검보다도 오히려 검찰총장이 먼저 보고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파다할 정도였는데, 그거를 그 소굴로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정보가 새기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 막아내려고 자신 있게 거기를 들어가시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자, 그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김용인이 26일 날 이제 그 구속이 이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구속기가 만료가 되면 풀려나는데,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에서 왜 지금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지 않느냐? 여인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용현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2개청을 빌려서 들어간다. 조은석 특검 특수부 출신이다. 그리고 윤석열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아직도 다니고 있다. 그런데 박세현 이제 특별수사본부도 김용현 풀어주는데 놨으면 되는데 잘 놨쓰지 않는다. 이런저런 것들로 봤을 때 이 검찰 조직이라는 곳이 바뀌지 않은 것 아니냐. 국민들은 지금 정권도 바뀌고 검찰도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간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내란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특검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걱정하고 계속 우리가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조은석 특검이 그간의 윤석열과의 악연, 그다음에 자기가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봤던 그 윤석열 정부의 전행, 이런 것들을 몸소 느꼈고, 본인이 또 수사 과정, 과거의 검사 시절에 보였던 어떤 그 악착 같은 수사나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특검으로서의 역할은 되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이는 행보는 하여튼 국민들이 계속 우려의 눈길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다른 방향으로 튀지 못하게, 이런 생각은 들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최근에 출범해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요, 이른바 3대 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 내란 의혹, 그리고 최상병 관련 특검팀들인데요. 이 팀들의 초기 행보,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각 특검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지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거부권 정국 끝에 참 어렵게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큰데 과연 이게 순항하고 있을까요? 특히 그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 특검 모두 다루는 사안의 무게가 상당하죠. 근데 출범 초기부터 각기 다른 속도, 또 다른 논란 이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첫 단추, 이걸 어떻게 꿰느냐가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걸 가늠해 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미까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김건희 특검 상황부터 좀 볼까요? 민중기 특검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수사팀 구성도 굉장히 신속했고 특히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이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기존 수사랑 좀 연속성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남부지검에서 이미 관련 사건 일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타당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해당 지검장이 정부와 좀 가깝다 이런 분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연 특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얼마나 깊이 팔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죠.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수사의 중립성, 철저함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속도전 이면에 또 다른 맥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반면에 최상병 특검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검보 인선부터 좀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때문에 후보가 교체되기도 했고요. 이게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동시에 특검 제도가 가진 좀 현실적인 어려움, 이걸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해요. 사실상 주요 정당 활동 이력이 전혀 없는, 그러면서도 중량감 있는 법조인,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반증이죠. 특검법 자체의 허점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공정성을 기하려다가 오히려 초반 수사 동력이 좀 약화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논란이 뜨거운 내란 특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인데요. 여긴 시작부터 파격적인 행보에 논란이 계속 따라붙는 것 같아요. 특검보 임명도 되기 전에 검사 9명을 이례적으로 빨리 파견받았고 무엇보다 그 사무실 위치 선정이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죠. 네, 조 특검 측은 그 군사기밀 관련 수사의 보안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수사 대상에 검찰 조직 자체가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계엄 문건 실행 당일 검찰총장의 통신기록 문제라던가 성관의 서버 압수수색 관련해서 대검의 역할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검찰청 건물 안에 특검 사무실을 둔다. 이거는 독립성 훼손하고 정보 유출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는 거죠. 듣고 보니 예전에 박영수 특검 때도 그 파견 검사 통해서 수사 내용이 유출된다 이런 의혹이 상당했었잖아요. 특검 수사 상황을 검찰 수뇌부가 먼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파다했으니까요. 이게 단순한 걱정으로만 보기엔 어려운 전례가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조 특검이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특별수사본부장, 그 박세현 본부장이죠. 면담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어요. 아니 수사조차가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랑 부적절하게 만난 거 아니냐. 혹시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고 미리 뭔가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핵심 피해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분들 구속기한이 곧 만료된다는데 추가 기소 없이 그냥 석방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과거 다른 주요 사건들 보면 구속기간 연장하려고 혐의를 쪼개서 추가 기소하는 그 소위 쪼개기 기소 방식까지 쓰곤 했거든요. 그런데 내란 음모라는 이렇게 중대한 범죄 혐의자들한테는 왜 이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조 특검이 혹시 검찰 조직 보호나 명예회복 이걸 우선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야말로 우려 섞인 박수, 줄여서 우박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시선이 생겨나는 거죠. 네, 좀 정리를 해보면 김건희 특검은 속도는 내는데 중립성 우려가 있고 최상병 특검은 신중해 보이지만 좀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내란 특검은 속도와는 별개로 독립성 논란에다가 수사 의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 지점들을 좀 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요, 논란이 된 그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거고요. 핵심 피의자들 신병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또 얼마나 깊숙이 향할 것인가, 이게 특검의 성패 또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명확히 보여줘야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정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3대 특검 모두 어떤 정치적 고려나 조직 논리 이런 걸 떠나서 오직 진실규명이라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텐데요. 지속적인 감시와 또 필요하다면 비판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교체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은 임명된 특검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오늘은 3대 특검의 초기 활동과 핵심 쟁점들, 특히 내란 특검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기대도 되고 또 우려도 되고 그야말로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검찰 출신 인사가 특검이 되어서 자신이 몸담았던 그 조직의 잘못, 치부를 객관적으로 들춰내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조직 보호의 벽 앞에서 결국 한계를 보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특검이 걸어갈 그 길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계속 주목해 주시죠.